앞으로 재택근무가 만연하여 굳이 회사 근처에 집을 구할 이유가 없어질 텐데 오히려 서울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아니죠. 서울 집값이 그러면 더 오르죠. 재택근무가 생활화가 되면은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자, 그러면 가족이랑 같이 계속 집에만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하고 계속 같이 보냅니다. 아빠, 엄마가 안 나가. 보내면 집에서만 있을 수 없죠. 동네에만 있을 수 없어요. 어디를 가야 됩니까? 키즈카페도 가야 되고 놀이공원도 가야 되고 맛집도 가야 되고 영화관도 가야 되고 롯데월드도 가야 되고 대형마트도 가야 돼요. 오히려 갈 곳이 너무 많아지는 세상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편의시설이 어디에 있죠? 서울에 가장 많죠. 이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제 주장이 100% 옳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인문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인문학적 사고를 가져야 되냐면 인문학이라는 것은 사람을 보는 거잖아. 이 사람의 심리와 행동 양식을 보는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재택근무가 생활화가 됩니다.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가 끝나도 재택근무가 상당히 문화로 정착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될 미래에 대한 기본적인 예측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인문학적 사고, 즉 인간을 집어넣지 않고 사고를 하면, 비인문학적으로 사고를 하면 우리가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제 다 재택근무를 하니까 굳이 서울에 갈 필요 없으니까 서울 집값은 떨어지고 서울 건물 가격도 떨어지고 오히려 지방이, 뭐 수도권이, 경기도권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틀렸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에 인문학적 사고를 좀 끼워 넣고 싶어요.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일을 하면 나가고 싶어요. 근사한 곳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싶고 머리도 식히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인류 역사 이래로 시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계속 나가서 하여튼 풀어야 돼요. 풀어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되도록 좋은 데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혼자도 그런데 20대도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런데 가족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서 애들이 있어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습니다. 가족이 4인 가족이다. 집에 살 게 없어요. 동네에 살 게 없어요. 산책도 하루 이틀이지. 이제는 좀 나가고 싶은 거야. 멋진 데 가고 싶고 놀이공원 가고 싶고 뭐 놀이공원이 뭐 에버랜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좀 가까운 데 가고 싶은 거죠. 키즈카페 좋은 데 가고 싶고 영화관 가고 싶고 강남 한번 다니고 싶고 압구정 좋은 카페 한번 가보고 싶고 여기 맛집이라는데 서울에 또 맛집이 많으니까 맛집 가보고 싶고 홍대 앞 돌아다니고 싶고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서울 집값, 건물값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 어쩌면 더 오를 가능성이 더 있을 수 있다. 저는 여기까지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저한테 부동산 폭락론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부동산 폭등론자예요. 저는 1년 1개월 동안 이 말을 계속해왔어요. 저는 부동산 폭등론자입니다. 단 IMF급 위기나 2008년 리먼 브러더스급 그런 경제 재앙이 터지면 부동산이 강남 부동산이 50% 이상 폭락할 수 있다. 역사적 팩트니까. 그리고 이런 사태가 앞으로 얼마든지 올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50% 폭락 사태가 끝나고 나면 다시 우상향을 끝없이 할 것이다. 10년 넘게.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즉 저는 일시적 폭락론자죠. 역사적 관점에서는 폭락론자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폭등론자입니다. 수도권 집값, 서울 집값 오를 수밖에 없어요. 계속 오를 거예요. 강남 집값 계속 오릅니다. 강남 건물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인간의 심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러죠. 뭘 가지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냐. 그러다 나라 망하면 어떻게 할래? 예, 나라 망해요. 나라 망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망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 베네수엘라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곳이 이제 카라카스 지역인데 여기 부동산 값이 20억이 넘어요, 기본적으로. 그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는 빈민촌도 있습니다. 예, 빈민 마을도 있는데 좀 괜찮은 집은 지금도 20억이 넘습니다. 20만 달러가 넘으니까 24억이겠네. 거의 25억. 이런단 말이에요. 자, 뭐 베네수엘라만 그렇습니까? 북한 보세요. 평양 부동산이 얼마나 비싼데요. 평양 집값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 계속 곤두박질 치잖아요.
평양 집값만 계속 올라요. 평양 아파트값만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인간 세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조선시대 기록에도 나와요. 그 당시 조선 역사를 보면 한양 집값이 계속 오릅니다. 그래서 절대 한양 집은 팔지 마라. 그게 양반 가문 사대부 집안의 불문율이었어요. 서울 한양의 집을 팔면 다시는 사기 힘들다. 조선시대에도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역사의 진실이기 때문에 이걸 아셔야 되고요. 제가 이거 하나 딱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도 뭐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인공지능 시대가 와도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서울 집값은, 서울 건물값은 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냐? 제가 이거를 인문학적으로 제가 풀어드릴게요. 제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저의 그냥 인문학적 해석이니까. 저는 여기에다 사람을 끼워 넣을게요. 이거는 뭐 인구 감소 시대가 오고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딱 하나 인문학적으로 하나 끼워 넣겠습니다. 인문학적 해석을 곁들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아파트를 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냥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생겼어. 내가 돈이 한 푼도 없어도 돼요. 나 돈 하나도 없는데 나한테 선택권이 생긴 겁니다. 아파트 한 채를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선택권이 생겼어요. 그냥 내가 이거 행사하면 무조건 아파트 한 채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사겠어요? 강남 아파트를 선택할 겁니까? 강북 아파트를 선택할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 아파트, 아니면 뭐 전라남도 아파트를 선택하거나 경상남도 아파트를 선택할 겁니까? 아니면 제주도 아파트를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다 강남 아파트 선택하죠. 예, 강남 아파트, 서울 아파트, 서울 건물, 강남 건물, 서울 부동산, 수도권 부동산은 안타깝게도 우리 욕망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이 집합체인 거예요. 인간은 욕망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욕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적 관점으로 보면 앞으로 서울 집값, 강남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이게 딱 나오는 거죠. 물론 중간중간에 변동은 있어요. 97년 IMF급 사태나 08년 리먼브로더스 사태가 오면 그때는 잠깐 1년에서 3년 정도 아파트값 50%로 떨어집니다. 막 경매가 막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일본식 불황이 시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일본식 불황이면 경기도권 아파트는 뭐 다 죽는 거죠. 하지만 강남 중심 쪽으로 갈수록 일본식 디플레이션이 와도 계속 또 오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가야 되죠. 자,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나는 강남 아파트 싫다. 나는 제주도를 선택하겠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나갈게요. 자, 당신의 아파트도 한 채 가질 수 있지만 당신 자녀의 아파트도 한 채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녀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아파트 한 채를 공짜로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녀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그렇다면 당신 자녀에게 강남 아파트를 줄 겁니까? 강북 아파트를 줄 겁니까? 경기도를 줄 겁니까? 전라남북도나 경상남북도 또는 제주도 아파트를 줄 겁니까? 답이 나오죠. 나는 제주도 아파트를 구입을 해도, 나는 경상도나 전라도 아파트를 구입을 해도 내 자식만큼은 강남 아파트를 사주고 싶은 게,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인문학적으로 보면은 원래 인문학이 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학문인데, 이 인문학에서 욕망이라는 부분을 따로 떼어서 보면은 이게 또 보이는 세계가 있거든요. 모든 인간이 인간답고 싶어 하는 건 아니니까. 대부분의 인간은 욕망을 추구하죠. 그래서 욕망의 인문학, 욕망의 인간이라는 거울로 들여다보면은 앞으로 수도권 아파트는, 특히 서울 아파트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코로나하고 뭐고 상관없다.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아파트를 살 거면 서울에 사세요. 무조건. 자식까지 생각하십시오. 서울 아파트를 선택을 안 하면 자식 때는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를 웬만하면 사시고요. 수도권 아파트, 강남에 가까운 쪽일수록 좋습니다. 이걸 사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해드려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그때 누구였나요? 최경환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국민 여러분 빚내서 아파트 사십시오, 얘기했잖아요. 그게 솔직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빚내서 아파트 샀어봐요. 다 올랐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 올랐잖아요. 폭등했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습니다. 이성 작가 뭐 강남 애찬론자냐?
저도 강남에 집 없습니다. 저 파주 살아요. 아시죠? 강남하고 아무런 연고가 없어요. 강남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강남을 애천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좌파처럼 여러분 앞에, 여러분, 강남은 저 욕망의 도시, 저 심판받아야 할 도시, 저 사악한 도시입니다. 부동산의 불평등이 이루어지는, 부의 불평등이 이루어지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파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선동하길 바라십니까? 저 양심상 그런 거 못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실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이 절대 없습니다. 아니, 제가 공인인데, 제 아내도 공인이고 다 알려져 있는데, 제 책을 읽은 분이 이제 곧 500만 명을 돌파하는데, 제가 거짓말하면 저는 끝나는 거죠. 제가 왜 거짓말합니까? 저는 더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설령 여러분한테 욕을 얻어먹더라도 저는 여러분한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 지금은 이 사람이 뭐지? 왜 기분 나쁘네? 왜 저런 말을 하지, 작가가? 나중에 보니까 아, 이희성 작가 말이 맞았구나. 저는 그게 좋거든요. 달러 얘기도 그랬잖아요. 제가 처음에 달러 이야기했을 때 다들 얼마나 저 욕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 제 말 맞다로 다 돌아섰잖아요. 지금은 제가 달러 이야기할 때 이걸로 딴지거는 댓글이 이제는 아예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근데 작년만 해도 여러분 보셨잖아요. 달러 1150원대 이때만 해도 조금만 떨어지면 와서 악플 생기고 막 난리 나고 그랬는데 이제는 진실로 다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저의 예측이 틀릴 수도 있죠. 그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틀리게 되면. 하지만 저는 여러분한테 거짓말을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안타까워서 그래요. 내가 집이 없고 내가 그렇고 내가 서울에 아파트가 없으면 저도 그렇죠. 저도 똑같은 마음인데 아파트 값이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내가 배가 아플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흐름을 잡으셔야지.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강남 아파트가 50% 폭락할 수 있다. 이 주장을 1년 넘게 하고 있는데 단서가 있죠. 97년 IMF나 2008년 리먼 브러더스급 위기가 오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서는 떨어질지라도 다시 반등을 해서 계속 우상향을 한다. 계속 올라간다. 1년 넘게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면 안 돼요. 이성 작가가 50% 폭락한대. 이 얘기만 들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의 진실, 특히 강남 부동산의 진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가셔야 경제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여기서 미스가 안 나는 겁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들으시면 안 돼요.